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해외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캄보디아는 온라인 사기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광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불법 콜센터, 이른바 스캠 조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조직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따로 나누어 사기 전화를 걸고 고액 투자를 유인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스캠 조직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가짜 해외 취업 제안입니다. 월 400만 원 보장, 숙소 무료 제공, 단순 데이터 입력, 신도시의 깨끗한 사무실. 이런 멘트와 함께 실제 회사처럼 보이는 사진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오는 사람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조직의 감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고 휴대폰을 회수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철문으로 잠긴 건물, 이른바 스캠 컴파운드로 데려갑니다. 이곳에서는 강제로 사기 전화, 투자 유인 메시지 작성, 가짜 연애 사기 유도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전기 충격기 위협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다른 조직에 팔려가거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청년들이 고수익 해외 알바라는 문구에 속아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되는 사례가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대학생은 고문을 받다 결국 숨졌고 가족은 뒤늦게 그 사실을 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가? 왜 한국인이 표적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가짜 취업을 빌미로 한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입니다. 표면적 조건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별한 경력도 필요 없고 말 그대로 단순 사무직이며 월급은 한국보다 훨씬 높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도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감금된 상태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두 번째 범죄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상화폐 투자 사기입니다. 스캠 조직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모아 한국인만을 타깃으로 사기 전화를 걸게 만듭니다. 이들 전화는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은행 직원을 사칭합니다. 최근 급증한 투자 사기형 보이스피싱 역시 이런 스캠 센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범죄는 납치와 감금입니다. 처음엔 회유, 그 다음엔 강요, 끝내는 폭행과 협박이 이어집니다. 실제 인터뷰에 따르면 도망가면 팔려간다. 가족에게 연락해서 돈 내놓으라 협박한다는 식의 위협이 일상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번째 범죄는 몸값 요구형 협박입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연락이 끊기고 조직의 통제 아래 놓이면 가족에게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피해자는 강제 노동이 길어지거나 외부로 구조 요청을 못해 결국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업 사기 감금 강제 노동 협박 범죄 가담. 이런 일련의 구조가 하나의 산업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뿌리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캄보디아는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범죄 조직이 활동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 가상 자산 거래 등 규제 공백이 넓고 부패한 관리와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찰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외국인 대상 범죄가 발생해도 해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동남아 지역에 중국계 스캠 조직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사기 조직을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이동한 것입니다. 셋째, 한국 청년층의 불안정한 경제 구조가 취약성을 키웠습니다. 높은 취업 경쟁, 불안정한 일자리, 대출 부담 때문에 월 500만 원 이상, 직무 교육 필요 없음 같은 문구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SNS와 개인 메시지 중심의 채용 문화가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 채용 정보가 공식적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텔레그램, 카카오 오픈 채팅, 틱톡, 유튜브 등 비공식 플랫폼에서 수많은 채용 정보가 쏟아집니다. 문제는 범죄 조직이 실제 회사로 위장해 광고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초기에 범죄 조직이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묶었지만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즉, 이 문제는 단순히 캄보디아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경제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 범죄 조직의 이동, 대응의 늦음이 겹쳐 발생한 복합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과 가족 차원의 예방입니다. 해외에서 고수익 단순 업무 광고가 보이면 그 자체가 거의 90% 이상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세대가 해외에서 돈 많이 준다더라라고 말하면 그냥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직접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채용 광고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면접 과정이 너무 빠르거나 서류 검토 없이 바로 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셋째, 범죄 조직에 속은 이들을 단순 가해자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는 생존을 위해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해 보호할지 처벌할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한 국경 단위의 수사, 조직 해체, 피해자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가짜 취업 알선 업체와 SNS 채용 광고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이런 일 많다, 조심해라라고 한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가해자는 얼굴을 숨기지만 피해는 결국 우리 이웃, 우리의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 한마디 조언, 한 번의 경계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